자, 산타랠리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꼭 규정에 있는 건 아닌데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상식이니까. 산타랠리는요, 연말 마지막 5 영업일 더하기 연초 2 영업일 7일 동안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요. 7일 동안 1.29% 올라갔다는 거.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78.4%로 그만큼 긍정적인 거죠. 예, 웬만하면 안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퍼포먼스는 세 번째, 이 포지티브한 이유는 첫 번째,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말 산타랠리는 무조건 있더라.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도 아시지만 플러스 1.3%죠. 잠깐 지우고, 예. 이건데 실제 지금까지 빠진 게 1.7%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부족하면 더 많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올해 12월 플러스 만들려고 그러면.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게 되면 이거죠. 현재 시간인데, 현재 시간 S&P 500이 마이너스 1.7%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요. 12월인데. 가장 좋았던 12월인데. 그죠? 뭐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거의 월로 치게 되면 세 번째 많이 올라갔던 한 달이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더하기 산타를 더해도 이 플러스가 안 납니다, 이번에. 그래서 잘하면 12월 달 그 좋다고 했던 12월 달이 하락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아까 안팀 얘기했지만 많은 이제 주요 아이비들도 일단 1월 달 뭐 1월 효과 같은 것들을 원래 예상했던 분들도 약간 조심하자는 의견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아주 많이 이익이 있다 하신 분들은 조금 뭐 일부 예, 파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빠질 때 또 하면 또 늦으니까 가장 좋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요. 세금은 아까 했지만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적극 활용해라는 거. 적극 활용해라. 250만 원. 만약에 내가 이익이 250만 원이요. 250만 원 22% 55만 원 세금 냅니다. 세금으로. 근데 이거 만약에 기본 공제 더하면 감안하면 그냥 빵원 내는 거죠. 그 250만 원 공짜이기 때문에 250만 원 기본 공제 활용하자 차원이니까 이 매년 업데이트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일단은 활용하시면 세금 줄일 수 있죠. 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제 잠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 주식을 파는 거냐? 내가 이제 팔기 쉽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익을 확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 때. 그래서 일단은 팔면 바로 사면 돼요. 그 같은 값에. 조금 이제 수수료가 나가겠지. 물론 수수료도 웬만하면 공짜니까 그렇게 파셔갖고 250만 원 활용이 가장 큰 그냥 이겁니다.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세금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이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할 때 이렇게 기본공제를 활용해라. 두 번째는 뭐 더하기 빼기 뭐 이익 난 거 빠진 게 있으면 그걸 상쇄시키는 건데 그것도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증여해서 큰 이제 그 큰 금액을 일단 세금 안 내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적으로 양도세를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건 이런 얘기. 양도세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얘기해요. 왜냐면 본인이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처럼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녹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번 것은 올해죠, 올해. 세금이 이름이 5월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올해 1월 벌었다 쳐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뽑은 다음에 뭐 밥 사고 차 사고 술 사고 할 거 아닙니까? 막 돈 주고 하죠. 근데 이름이 5월 가면 갑자기 돈이 없죠. 1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1억에 얼마입니까? 세금이 2,200이지 않습니까? 대충? 2,200가 갑자기 생돈 내는 거예요, 5월에. 이게 양도세 큰 맹점이 맹점. 이것만 하시면, 이것만 잘 해놓으시면 절대 양도세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는 건데 자꾸 뭐 250만 원이 뭐 징여, 물론 그것도 세금 절약하는 절세 방법이죠. 근데 절세 방법은 이미 다 세금 거기 책에 있는 거니까 특별히 유튜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그 세금을 납부하는 그게 화면이 있어요. 직접 하시는 그거 괜찮죠. 직접 입력하시면서 거기까지 좋은데 실제 세금의 가장 큰 맹점은 내가 번 시기하고 세금 내는 시기의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해하시죠? 2,200만 원을 뽑은 다음에 만약에 1월 버시면 대충 2천만 원 이상을 딴 데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을.
뭐 RP든 단기 뭐지 운영할 수 있는 넣어놓고 그건 꺼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월에 납부할 때 딱 내면 끝나요. 근데 1억 버신 분조차도 다 쓰신 다음에 5월 내려고 그러면 막 말이 많아요. 이거 뭐 미국 뭐 남는 것도 없네 뭐 왜 하냐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사실 저가 보기에는 맞는 거 아닙니까? 캐피탈 개인인데 소득이 있는 거 세금 내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국내는 아니다. 국내가 이상, 국내 여러분들 양도세가 아니고 그 뭐 거래세만 내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두세 개밖에 없어요. 멕시코하고 뭐 한국 또 한국이 한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래세 있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거래세만 내는 국가는. 이게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듯이 선진시장에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도.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오히려 웃긴 거지. 세금은 양도세가 합리적이가 뭐 양도세든 아니면 뭐 이렇게 번거에 일부 내는 거는 되게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 방법이에요. 낼 수 있는 방법. 기준입니다, 기준. 근데 아까 했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250만 원 뭐 하면 좋은 거고. 근데 이거를 꼭 지키셔야지만, 예, 나중에 5월 따가서, 야, 미장 괜히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해했죠? 예,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A라인, 어드밴스 빼기 디클라인. 뺀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결국 장이 좋아도 결국 빠진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죠. 근데 이게 14일 연속 이렇게 됐죠. 계속 음값, 마이너스 값 하다가 2월 15일 만에 플러스 정상화된 거죠. 장이 올라도 빠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소수 몇 종목이 집중했던 그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 이제 정상화됩니다.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회원님들은 무조건 안난티어, 엔비디아, 뭐 장비디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가치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짜증나죠. 그 요즘에 여러분 슈도 얘기합니까? SJHD?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아까 했지만 12월 달에 단 이틀밖에 안 올랐어요. 이틀밖에. 다음에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완전히 폭망이죠. 슈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토탈 리턴으로 배당 더하기 주가 차익을 다 더하면 올해 YTD 기준 한 7, 8%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 다 줄었어요. 이익 다 토해냈습니다. 거의. 슈드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슈드 같은 것도 운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DGRW 같은 성장주가 포함된 배당도 그렇게 가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물론 제가 맞춘 건 아니지만 재미없어요. 되게 재미없거든요. 성장 갈 때 정말 막 짜증나죠. 너무 심하게 기우니까. 그 딱 지금 그랬고 일단은 뭐 정상화 됐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치주 ETF 똑같이 14원에서 빠졌다가 첫 반등.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배당까지 모두가 모든 모습 이런 모습 나왔죠. 배당부터 가치주까지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가치주의 반등이 나올 거냐? 가치주가 보시게 되면 제가 일단 비교한 겁니다. 스파이 G가 그로스죠, 그로스. 스파이 V가 밸류죠, 밸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스파이 S&P 500의 가치 성장인데 보시면 1년 동안은 성장이 셌죠. 위에가 성장이니까 셌어요. 셌고 가치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실제 여름부터 보게 되면 이 회색이 이 노란색이 스파이 V거든요. 밸류가 셌어요. 예. 죄송합니다. 넘어갔네. 여기 보시면 셌어요. 이렇게 밸류가. 6개월 동안은. 왜냐면 7월, 8월부터 뭐가 나왔냐면 올해 금리 한다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당이 확 몰렸거든요. 관심이. 배당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립 모리스 막 엄청 셌잖아요. 최근에. 지금 아니지만. 그때 당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치가 엄청 셌어요. 밸류보다. 셌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확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저는 이거를 트럼프 당선도 있지만, 테슬라에 관심이 몰린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저는 안란티어 있다고 봐요. 안란티어. 너무 몰린 거예요, 너무. 몰렸고, 그 안란티어가 몰리면서, 일단은, 우리 성장주에 돈이 몰리게 되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지만, 하여간 판이 바뀌었죠. 안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도 서학개미 1등 종목이 팔란티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너무 심하게 됐으니까, 곧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 일자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치주는 여러분들 성장주 가치주는 성장하는 종목을 성장주라고 그러죠.
가치주는 성장 못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들, 아니면 퍼가 낮은 기업들, 혹은 장부 가치가 낮은 기업들, 이렇게 여러 가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가치주의 특징이 좀 이따 보겠지만, 덜 빠져. 변동성이 적죠. 보유하기 편하죠. 마음이 약간 편하죠. 더하기 배당이 크죠. 보시면, 스파이 G가 올해 12개월 TTM이 배당이 0.4%, 스파이 V 가치주 ETF가 1.58%로 굉장히 세죠. 배당이. 스파이 V가 가치를 보유하시면은 당장 내가 성장이 아니어도 V가 저기 밸류가 배당이 크니까 보유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제 주변에 QRD 보유하시면 계십니까? QRD? 예. 여러분들 QRD를 왜 선호하냐면 내가 받는 배당에 관심이 커져 그래요. 근데 솔직히 배당이까지 뭐냐 하시겠지만 진짜 그렇게 뭔가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만 하는 게 없다니까요. 뭐 만약에 가치주가 아닌 성장률 보였다 치면 팔란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팔아야지 내 돈 되는 거죠. 엔비디아 팔아야 내 돈 되는 건데 못 파세요. 왜냐면 장부서 이 안에 계속 나와서 팔지 말라고 장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돈에 안 잡히니까 계속 또 좀 있으면 또 빠지잖아. 빠지면 또 기분 나쁘고 해서 못 파시는 것보다는 딱딱 배당에 들어오는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가치주 똑같아요.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지만 배당이 들어온다 보니까 재밌다 분도 있어요. 다만 최근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건데 각자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각 기간별로 이 리턴을 보게 되면 긴 거 보시게 돼요. 5년짜리가 17대 10%로 차이가 큽니까? 많이 큽니까? 좀 배당 감안하면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10년은요 15.23%하고 9.8%로 15대 10 정도 되는 거죠. 배당 더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만약에 토탈 리턴을 감안하면 계속 배당을 계속 묻어두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각각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쭉 가져가겠다. 성장 위주로 좋아한다면 저는 위에 가져가면 되고 가치도 아까 했지만 뭔가 배당이 같이 크면 이것도 재미있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죠? 라고 보시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가치 배당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음 넘어가서 결국 맥스 드로다운 극도로 장이 어려울 때 마진 많이 빠진 하락폭인데 보시면요. 스파이 V는 맥스 마이너스 15% 빠집니다. 빠지죠? 근데 성장은 30% 빠지죠. 배로 빠지죠, 배로. 혹시 난 이거 30 못 버텨 하신 분은 애시당도 들어오면 안 되죠, 성장 중.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되는데 전적으로 올라온 거 좋아하지 빠진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다 저도 싫죠. 싫어하는데 애시당초 이렇게 하락을 맞을 때 언제 하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급락 나오겠죠? 그럴 때 이 못 버티는 분은 하지 마셔야 돼요. 성장 중. 가치가 그나마 반밖에 안 빠지죠. 제가 보기에 가장 이 차이점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만약에 이제 버티는 건 버티는 거지 못 버티고 막 중간에 뭐 언제 팔까요? 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손절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어쨌거나 가치주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걸로. 근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더 많이 빠졌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지금 그렇죠. 지금은 아주 웃긴 현재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번만 완전히 몰린 거기 때문에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 안나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분들 농담이 약간 섞여 있죠.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국 발라tility, 그러니까 변동성인데 변동성은 적죠. 성장이 보통 평균 한 10 내지 15%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건 반밖에 또 안 됩니다. 출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동성 때 주식을 매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락할 때가 아니고 출렁일 때 많이 매도해요. 왜 출렁일 때는 엄청 공포심을 느낀답니다. 통계자 보게 되면. 잦은 매매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성장주는. 그죠? 가치주는 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전체 기간을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보시면 좋은데 로빈후드에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답니다. 로빈후드 포트폴리오. 로빈후드에서 많이 매매하는 걸 포트폴리오 구성한 건데 참 그 코덱스도 있지 않습니까? 서학개미 뭐 많이 보유한 정보를 갖고 있는 ETF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1년 동안 60.28%로 굉장히 세죠. 다시 크게 적어드릴게요. 60%. 포트폴리오가. 근데 지수는 24%죠.
어떤 게 하는 거냐면 우리 로그인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가치주를 좋아할까요? 물론 있겠죠. 투자하시면 있겠지만 뭘 좋아할까요? 네, 성장주 엄청 좋아하겠죠. 팔란트 같은 거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ETF, 실제 비트코인 좋아하겠죠. 관련주 엄청 좋아하겠죠. 코인베이스 같은 거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선호도는 더 크다. 성장주가 뭐 성장주 뭐죠? 뭐 저가주 뭐 포함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일단 제가 분석한 거 그렇고 실제 이제 보게 되면 시클리컬 대 이제 그 디펜시브 같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제가 이제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 PER 비교했을 때 너무 높아요. 극단적으로. 이게 보시면 이 정도면 많이 높은 겁니다. 지금 역대급 세 번째 기록이죠. 보통 1.05 이 비율을 넘어가면 매우 비싸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너무 과열돼 있어요. 성장주에 너무 몰려 있죠. 순환주가 뭐 시클리컬한 주식에 몰려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길게 봤더니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비교인데 보시면 올라가면 성장주가 센 겁니다. 아니 저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센 거고 이게 내려오면 다시 이제 가치가 약해지는 건데 지금 보시고 있는 가치 약함이 거의 40년 내에 최저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선을 그어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1980년까지 갑니다. 이 선을 그으면. 이 가치주가 빠져있는 이 그 치페스티가 싼 게 엄청나게 오랜만에 온 지금 하락폭이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좀 심하죠, 최근에 빠진 거는.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없는 주식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게 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했지만 그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커져서 올라온 건데, 장이 좀, 아까 했지만 좀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초까지? 우리가 다 좋게 보지만, 그러면 의외로 가치가 다시 몰릴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 보시고, 아, 지금은 가치주를 좀 오래 담을 때가 아닌가라고 느끼시면 어떨까? 사실 40년 동안의 이 그 가치 성장에 대한 이 비율을 깨고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너무 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치주 밸류 ETF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지가 있고요. 스파이 V가 있고 대표적인 ETF가 그다음에 IV가 있죠. 그또 그 이항윤 의원이 좋아하는 대표 ETF 예, VTV가 있죠.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